안녕하세요, 주니TV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르노 삼성 자동차의 SM6 프리미에르 1.6 TC 모델입니다. SM6는 최근에 상품성 개선을 한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페이스리프트가 된 포인트는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프리미에르라고 해서 디자인 포인트를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닛 위에 4개의 주름이 있고요. 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좀 날렵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에서 보면 등급보다 조금 더 커 보이고 낮아 보이고 웅장해 보이는 느낌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디자인 포인트 바뀐 부분이 이렇게 프리미에르라고 해서 그릴에 프리미에르 모델의 특별함을 더해주고 있고요. 기존의 라디에이터 그릴의 형상이나 LED 헤드램프는 같습니다. LED 퓨어 뷰전이라고 적용이 돼 있죠. 야간 시야가 굉장히 좋은 편이죠. 야간에 LED 헤드램프 시야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아참, 앰비언트 라이트를 또 은근히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은은하게 들어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먼저 실내에서 보여드리면 점등을 했을 때인데요. LED 퓨어 뷰전이라고 해서 SM6의 LED 헤드램프는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광원의 폭이라든가 직진성 모두 준수한 편에 속하고요. 수입 세단하고 견져보더라도 크게 부족함이 없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외관에서 봤을 때 야간의 점등 상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LED 퓨어 비전 보이시죠? 실내에서 봤을 때와는 조금 다르게 이 하단부에 약간의 잔상들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외관에서 봤을 때에도 광원의 폭이라든가 직진성 아주 좋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 옵션은 꼭 선택하시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측면에 보게 되면 여기에도 프리미에르라고 엠블리셔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팬더 부분에 프리미에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휠도 지금 에펠탑을 형상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이니셜 8이라고 해서 좀 스페셜한 모델들이 있어요. 르노에 거기에서 봤던 휠 디자인을 고스란히 갖추고 있습니다. 직렬 4기통 가솔린 직분사 터보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1618cc고요. 최고 출력은 190마력, 토크는 26.5입니다. 7단 EDC랑 매칭을 이루고 있고요. 복합 연비는 12.3, 도심에서는 11km, 고속도로에서는 14.1km/L입니다. 전장은 4850mm, 휠 베이스는 2810mm입니다. 휠 타이어는 19인치 사양이 적용이 되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45, 40, 19이고요. 전체적인 외관은 선과 면을 강조하기보다 전체적인 볼륨감을 강조하는 디자인입니다. 측면에서 보더라도 둥근 형태로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차가 좀 빵빵해 보이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차가 좀 빵빵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하단부의 로커 패널도 좀 날카롭게 덧대주고 있어서 스포티한 느낌들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뒤쪽에서 봤을 때 이 흐르는 라인들, C필러 쪽으로 완만하게 넘어가는 이 라인들이 상당히 좀 안정감 있고 스포티한 느낌들을 꾸준하게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봤을 때의 느낌은 실제 크기보다 앞쪽도 그렇지만 좀 넓어 보이고 딱 벌어진 남성의 어깨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볼륨감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근육질을 좀 표현해주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테일램프는 얇고 길게 쭉 가운데로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보다도 조금 더 넓어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TC 모델입니다. 트렁크는 이쪽에서 버튼식으로 살짝 눌러주시면 열리는 것까지는 이렇게 스프링의 텐션이 있어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안쪽의 공간은 패키징 때문에 그런지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데 굉장히 패키징이 잘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패키징 덕분에 실제적인 실내는 활용도 측면에서는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좁거나 그런 건 아닌데 국내 경쟁 차량들이 워낙 트렁크 공간을 잘 뽑아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열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위쪽에는 뭐 노출이 되어 있기는 한데 이 정도 등급에서 지금 이런 패키징이라고 하면은 저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좋으면 좋겠죠. 바닥 부분은 공간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이 안쪽을 뭐 세차용품 같은 것들 다 넣어서 정리를 해 주시면 굳이 뒤쪽에 별도의 그 용품백은 장착을 안 하셔도 될 정도로 공간이 아주 깊고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파티션도 되어 있죠. 펑크 수리킷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이너 핸들, 소소한 부분이지만 이너 핸들이 있어서 여기를 잡고 잡아당기면 이렇게 트렁크가 닫히는 형태가 됩니다. 깔끔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키는 지금 카드 타입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르노 삼성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뭐 다른 브랜드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웃사이드 도어에는 버튼식이 아니고요.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여기를 딱 누르면 스마트키 버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좌석에만 있어요. 실내 공간은 지금 밝은 그레이 톤의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고 넓은 느낌이 전달이 되고 있고요. 뒤쪽에 헤드룸 같은 경우도 비교적 넉넉하게 잘 확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헤드레스트가 프레스티지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고급감을 좀 더해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도어부터 설명을 드려보면은 이 도어 패널에 적용이 되어 있는 퀼팅 처리가 되어 있죠. 가죽 질감도 좋고 이 처리가 굉장히 고급스러움을 높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소재나 디자인으로 봤을 때는 약간 평범할 수도 있는데 이 마지막 처리를 잘해주고 있다 보니까는 디자인 포인트가 확실히 좀 전체적인 분위기를 높여주는 것 같아요. 윈도우 컨트롤은 앞쪽만 오토로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맵포켓은 이 정도면은 앞쪽에서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는데 뒤쪽은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인데요. 이 뒤에 주유구하고 트렁크 버튼이 이 뒤쪽에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사용할 때 저는 편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리고요. 키킹 플레이트에도 지금 프리미에르라고 쓴 거 보이시죠? 알루미늄 타입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시트는 칭찬을 좀 해주고 싶은데요. 보기에도 굉장히 편하고 고급스러워 보이지만 실제 앉아보면은 저는 안장 쪽이 조금 더 편했던 것 같습니다. 안장은 수동이지만은 이렇게 길이까지 조정이 되게 돼 있고요. 이 버튼은 마사지 기능을 온오프 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허리 받침은 사방향으로 컨트롤 가능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기본적인 컨트롤들은 다른 차량들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가죽은 지금 나파 가죽에 퀼팅 처리까지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헤드레스트는 프레스티지 타입이라고 해서 항공기의 그 좌석을 모티브로 했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편안했던 것 같아요. 보기에도 좋고 실제 앉아보면 편안하기까지 합니다. 가속 페달은 지금 일반형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풋레스트는 크기나 위치, 넓이 이런 것들 다 적당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핸들을 앞뒤로 뽑거나 위아래로 이렇게 조절하는 거는 수동 레버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SM6도 인포테인먼트에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운전석 좌측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딱 하나 보이네요. 스티어링의 열선 기능을 여기에서 온오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에어벤트 디자인은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잡소리나 이런 이슈도 없습니다. 이 주변부까지 이 가죽을 여기까지 이렇게 적용을 해 주시니까 확실하게 좀 고급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이 아래쪽에 밤에 보시면 은은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 타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죠. 네, 시동은 버튼 타입입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시동을 걸면 보이는 김에 HUD부터 설명을 드리면 해상도는 좋은 편인데 크기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유리에 반사되는 것보다 컴바이너 타입이 전체적인 크기에서 조금 열세인 것 같습니다. 해상도는 좋은 편이에요. 클러스터는 지금 풀 디지털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양쪽에는 아날로그 타입이 혼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운데에는 시인성이 좀 좋고요. 그 다음에 양쪽에서는 약간 클래식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고요.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은 제가 시승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약간 소소한 소극적인 D컷입니다. 부드럽게 연결이 되고 있어서 중형 세단에서 사실 D컷이 조금은 애매하기도 한데요. 본격적인 스포츠 세단은 아니니까요. 어쨌거나 운전할 때 재미를 더해주는 데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왼쪽에는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 어댑티브 기능이 포함되어 있죠. 우측에는 인포테인먼트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하고 메인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컨트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좀 단순한 것 같잖아요. 본격적인 인포테인먼트 컨트롤은 이 아래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소스를 선택을 하거나 전화에 관련된 기능들 모두 선택하고 볼륨 컨트롤하는 기능들까지 이 아래쪽에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다이얼 방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적응이 되고 나면 좀 직관적인 느낌도 있고요. 앞쪽에 그러니까 운전에 집중을 하면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적응되면은 의외로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패널은 호불호가 조금 있는데 저는 이런 형태를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것들을 컨트롤을 할 수가 있고 터치감이라든가 이런 거 나쁘지 않거든요. 나쁘지 않은데 저는 물리키로 좀 나와 있는 게 조금 더 조작감이라든가 직관적인 측면에서 좋았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과거에 비해서 좋아진 점은 이렇게 공조장치 같이 손이 많이 닿는 부분을 화면에 띄워주고 그 위에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중첩을 해놔서 사용하는 인터페이스가 좀 개선됐다라는 점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쪽의 원은 그냥 그 온도 조절만 가능합니다. 물리키가 살짝 나와 있기는 한데 조금 부족하죠. 그래서 오토 모드에서 그냥 온도만 컨트롤하면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 같은 일반인은 조금 많이 좀 이렇게 눌러주고 직관적으로 팍팍팍 여름에 더울 때 좀 작동을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열선 시트하고 통풍 시트 각각 2단으로 컨트롤 되게 되어 있고요. 에코 모드 선택할 수 있고 오토 스탑 앤고 기능이 이쪽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파킹 기능이 있어서 운전이 조금 미숙하신 분들한테는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똘똘하게 잘 돼줘서 저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지금 수납 공간인데 커버링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위치가 기어 노브가 이렇게 뒤로 나와 있을 땐 상관이 없는데 P 모드에서는 조금 사용하시기에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커버링이 가능한 공간이기는 한데 이게 지금처럼 USB를 꼽아 놓거나 뭔가 여기에 단자를 사용할 때는 이 커버링이 안 된다라는 점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멀티센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이 준비가 되어 있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 지금 어댑티브 크루즈하고 스피드 리미터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스위치가 좀 독특한 것 같아요. 르노 차량들이 이 형태를 많이 좀 고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컵홀더는 2개가 있고 커버링이 이렇게 수동이지만 깔끔하게 가능합니다. 암레스트는 크기가 굉장히 좀 넉넉한 것 같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팔을 거치하실 수도 있고 안쪽의 공간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마무리들도 깔끔하게 아주 끝까지 꼼꼼하게 잘 해주고 있네요. 조수석 쪽에 수납함을 보시면 여기서 잡아당기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잡아당기면 되고 생각보다 좀 넓은 공간을 확보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CD 타입의 매체는 이쪽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네요.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좀 활용도 측면에서도 저는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느낌 한번 보시고요. 뒷좌석 공간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공간도 꽤 넓은 공간을 확보해주고 있고요. 실내의 고급감이라든가 헤드룸의 여유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크게 불만은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죽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특히 프레스티지 타입의 헤드레스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좀 편안하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도어 쪽은 디자인은 단순한 편이고 앞쪽하고 같은 형태의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맥포켓은 조금 더 컸으면 좋겠어요. 이쪽에도 프리미에르라고 키킹 플레이트 준비가 되어 있고 바닥이 살짝 이렇게 파여 있어서 가운데 턱도 이 정도면은 저는 그렇게까지 높은 편은 아니에요. 완전히 평평하면 좋겠는데 약간 올라와 있긴 한데 이렇게 불편하진 않고요. 바닥이 약간 아래로 파여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레그룸에서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안쪽에 한번 타보면은요, 신장 170 정도의 운전자가 앉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세팅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먹 2개 반 정도, 휠베이스가 좀 있는 편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무릎 공간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헤드룸 공간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시트가 앞좌석에 비하면은 이 시트 포지션이 살짝 높습니다. 그래서 전방 시야가 좋은 장점은 있지만 앉은 키가 좀 크신 분이 타시면은 살짝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제 신장에서는 굉장히 여유 있게 탈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암레스트에는 지금 컵홀더 2개 오픈 타입이고요. 여기 약간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어 전용 에어벤트도 있고 보통은 그 열선 컨트롤이 이쪽에 많이 붙는데 아니면 이쪽에 르노 차량들 르노 삼성이 이쪽에 많이 붙었는데 지금 SM6 프리미어에서는 이 뒤쪽에 여기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단으로 컨트롤 하실 수가 있어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헤드레스트는 이게 앞에서도 보면은 좀 근사한데 뒤에서 봐도 꽤 근사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는 저는 필수까지는 아닌데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실내 느낌이 좀 다르지 않나요? 개방감이 좋고 확실히 좀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잘 표현을 해줍니다. 전체적인 디자인 한번 보시고요. 깔끔하고 좌우 대칭형으로 비례감이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소재에서의 어떤 고급감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내 느낌은 좀 고급스럽다라고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SM6 1.6 TC 프리미에르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상품성 개선 모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옵션 선택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모두 다 집약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6 TC는 190마력의 토크가 26을 넘어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파워트레인입니다. 여기에 7단 EDC가 매칭을 이루면서 파워트레인에 대한 만족도는 저는 높은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도 가속을 해보면 앞쪽에서 엔진이 은은하게 우웅하고 약간 울리는 듯한 좀 가슴 속으로 강하다, 좀 단단하다, 이런 느낌이 전달이 되면서 가속에서 크게 답답한 것도 없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성능도 극초반에는 약간 약간 좀 부드러운 느낌이 있는데, 그 이후부터는 꾸준하게 담력을 가져오기 때문에 운전자가 그렇게 불안하거나 불편한 느낌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일상주행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조금 달리시는 분들한테는 경우에 따라서는 튜닝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웬만한 일반 운전자분, 일반 오너분이시라면은 크게 불편함은 느끼지 못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A필러 쪽에서 풍절음도 그렇게 큰 편이 아니고, 바닥도 비교적 잘 소음하고 진동 부분이 제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중형 세단 중에서는 중간에서 약간 더 조용한 편에 속하지 않느냐, 국내의 경쟁 모델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약간 더 조용한 편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아마 화면으로 전달이 되실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좀 조용한 편에 속합니다. 서스펜션은 앞쪽엔 맥퍼슨 스트럿, 뒤쪽에는 AM 모션 링크라고 해서 토션빔이 맞는데요. 사실 SM6가 굉장히 근사한, 처음 출시했을 때 굉장히 근사한 외관과 고급스러운 내장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반응이 약간 애매함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중형 세단에서 뒤쪽에 멀티링크가 아닌 토션빔을 채택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국내 소비자분들이 그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고, 저도 좀 놀랐습니다. 굉장히 좀 민감한 편이라서 그 부분에서 약간의 열쇠를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도심 주행에서는 사실상 뒤쪽에 AM 모션 링크라고 해도 약간 좀 단단합니다. 그리고 특히 뒷좌석에 앉으면 좀 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고속도로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단단하고 잘 잡아주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하는 것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물론 코너링을 해보거나 차를 좀 극단치로 끌어올려서 몰아붙여 보면은 아무래도 구조적인 한계가 있어요. 멀티링크에 비해서는 좀 유연성이라든가 이 뒤가 좀 따라 돌아오는 이런 것들이 약간 좀 한계가 있기는 한데, 무조건 단점만은 아니다라는 점을 언급을 드리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프리미에르 모델이라고 해서 ADC가 기본으로 장착이 돼 있습니다. 액티브 댐핑 컨트롤이라고 하죠. 그 댐핑 컨트롤 하는 부분이 기본으로 장착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AM 모션 링크하고 ADC의 조합이 나쁘지 않습니다. 요거는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 특히 SM6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뒤쪽에 그 멀티링크가 아니고 토션빔이라고 하더라, 요런 거에 좀 민감하시면 좀 튀는 것 같더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ADC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을 꼭 한번 타보세요. 그리고서 결정을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완전 멀티링크에 비해서는 분명히 열세지만 완전히 단점만은 아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ADC하고 조합을 이룰 때에는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점은 한번 전달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지금 풀옵션 모델이다 보니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됩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은 가감속 부분에서는 상당히 부드럽게 대처를 해주고요. 특히 제가속을 할 때 다른 메이커들에 비해서 조금 더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부담을 조금 덜 느끼고 안정감 있게 감속을 했다가 재가속을 할 때 조금 더 안정감 있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얘가 좀 민감도가 높은 것 같아요. 일정 속도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작동을 안 한다거나, 또 조향 보조까지 매칭을 이루면 좋은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기어가 올라가고 내려갈 때 반응 속도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1600cc의 사실 뭐 중형 세단이고 그냥 일반 세단인데 스포츠 모드로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감속을 해보시면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는 느낌이 전달이 되는데 그 셋업이 저는 중형 세단 중에서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칭찬을 해주고 싶고, 조금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면 패들 시프트가 없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사실상 수동 기어 모드를 작동을 해도 생각보다 지금 재미있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패들 시프트 같은 거 적용을 해 주셔도 이렇게 재미있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는 조금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멀티 센스라고 해서 르노 삼성에서 사용하고 있는 드라이브 모드 선택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스포츠, 컴포트, 에코, 내추럴, 퍼스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스포츠 모드하고 컴포트 모드를 많이 썼고요. 연비 주행을 할 때는 에코 모드를 사용을 해봤는데, 모드 간의 편차가 중형 세단 중에서는 저는 꽤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재미있게 차량을 운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장점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1.6TC 프리미에르 모델이 아마 SM6 중에서 가장 비쌀 걸로, 2.0 GD보다 조금 더 비싸죠. 한 1,200만원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300만원 전후로 이제 가격을 기억을 합니다. 근데 1600cc를 3,000만원이 넘는 3,200, 3,300만원 주고 사야 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다운사이징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190마력에 토크가 26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또 지갑을 꼭 못 열만한 가격대도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마다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합니다만은 상품성은 저는 충분하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국내 소비자분들의 어떤 선입견 아니면 그 인식 뭐 이런 부분에서의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시승을 한번 해보시고 개인 기호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공인연비는 12km대로 알고 있고요. 도심에서는 11km, 고속도로에서는 14.1인가요? 14km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실제 고속도로에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평균적으로는 약 13.8에서 14.5 요 사이의 연비를 기록을 해줬습니다. 뭐 컴포트 모드라든가 스포츠 모드를 좀 다양하게 섞어서 썼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에코 모드에서 크루즈 컨트롤을 쓰고 80에서 100 정도 항속 주행을 했을 때 제가 확인한 최대 연비는 15.9까지 16km에서 15.9에서 16km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특정한 조건에서 특정 구간의 연비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평균적으로는 공인연비인 14km대 전후로 13km대 후반에서 14km대까지는 어렵지 않게 달성하실 수 있다는 거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연비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1600cc라고 해도 이게 지금 터보 엔진이다 보니까 썩 그렇게 연비 셋업은 아니거든요. 연비 세팅은 아닌데 그래도 중형 세단에서 이 정도면은 저는 경쟁력은 있다고 봅니다. 나름의 경쟁력은 있다고 봅니다. 핸들링 부분도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의 묵직함이 있고요. 보타도 그렇게 많이 필요한 편이 아니고 생각보다 좀 조향이 정확하게 잘 돌아 나가는 것 같아서 저는 핸들링은 SM6의 장점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요 직전 모델들까지만 해도 제 기억에 지금 이 인포테인먼트 패널이 길쭉하게, 꼭 아이패드 같죠? 길쭉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까지는 좋았는데 이 인터페이스가 조금 불편했어요. 근데 지금 화면으로 살짝 보이실 것 같긴 한데요. 절반으로 나눠서 손이 많이 닿는 공조장치는 항상 이렇게 띄울 수가 있고요. 그 위에 내비게이션을 살짝 얹어서 이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진작에 좀 이렇게 적용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어쨌거나 지금이라도 이렇게 적용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저는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내비게이션 자체의 성능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길도 그럭저럭 잘 찾는 편이고 티팩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자체의 어떤 본연의 기능에서는 충실한 편인데 인터페이스는 조금만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개선을 해 주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컴바이너 타입이라고 그러죠. 유리에 반사되는 게 아니고 조그맣게 유리가 하나 더 있어서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그런 형태인데 HUD가 적용이 돼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HUD를 그렇게 선호하는 편이 아니라서
뭐 민감하게 받아들여지진 않는데요. 화면에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한데 크기가 조금 작은 것 같아요. 해상도는 좋은 편인데 이 글자 폰트라든가 이런 것도 조절이 가능하긴 한데 크기가 아무래도 유리에 반사되는 것보다는 이 컴바이너 타입들이 해상도가 좋은 반면에 이 크기에 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좀 개선이 되면은 더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소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타 메이커의 다운사이징 된 터보 엔진에 비해서 발열도 기준에서 약간 낮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아마 냉각계통하고도 연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영향을 받겠죠.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승을 해봤던 유사한 형태 다운사이징 된 터보 엔진을 장착한 중형 세단들을 제가 특정 브랜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조금 그런데요, 어쨌든 두루두루 비교를 해보면은 엔진의 발열은 중간에서 약간 낮은 편이다라는 점을 언급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것도 민감하신 분들이 계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코너링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구조적인 한계는 있습니다만, 서스펜션 자체에 구조적인 한계는 있습니다만, 이 액티브 댐핑 컨트롤하고 매칭을 이루면서 이게 묘하네요. 요거 저도 생각보다 좋아서 지금 시승하면서 조금 놀래고 있는 부분입니다.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요거. 그리고 프리미에르 모델에는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는데요, 잠깐 한번 들어보면은요. 일반 모델에 비해서 그냥 맡긴 제가 들었을 때는 보컬이 조금 더 맑게 들리고요, 중음대가 좀 단단해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조금 더 그 음악의 조예가 깊으신 분이 들어보셔야지 알 것 같지만, 어쨌든 그냥 맡긴 일반인 제가 들어봤을 때는 그 정도 차이가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도심에서 주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출퇴근 시간에 소통이 비교적 괜찮은 도로를 그나마 지금 지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공인연비가 12km대고 도심에서는 11km대로 알고 있는데, 제가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구간, 교통정체가 극심한 구간을 짧게 한 8km 정도 왕복을 해봤을 때의 평균 연비는 9.6km에서 10.3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연비는 중형차 치고는 그렇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배기량 1600cc를 생각을 하면은 조금 아쉽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도심에서 주행을 해보면 이 경쾌함이 있습니다. 터보 엔진이지만 터보렉이 그렇게 심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도심에서 운행을 할 때 좀 경쾌한 느낌이 있고요.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뒤쪽에 AM 모션 링크가 도심에서 노면이 별로 좋지 않은 곳을 운행을 해보면 조금 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까지는 괜찮은데 뒤쪽에 앉으면 생각보다 좀 단단한 느낌이 있어서, 만약에 이 SM6를 가지고 뒤쪽에 앉으셔가지고 좀 편하게 이동을 하시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꼭 시승을 해보시고 본인이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느끼시는지를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AM 모션 링크의 ADC라고 하는 댐핑 컨트롤을 자동으로 해주는 부분이 매칭이 되면서 많이 좋아진 건 맞아요. 저도 지금 시승을 하면서 의외인데? 라고 계속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구조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심 주행에서 뒤쪽에 주로 많이 앉으신다고, 오너분이 뒤쪽에 많이 앉으신다고 그러면 꼭 한번 시승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도심 주행에서 핸들 반응이라든가 그다음에 가속 페달의 느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순발력이 있는 편이고요, 기동성이 좋은 편입니다. 근데 차 자체가 좀 실제 크기도 하지만 좀 커 보이는 듯한 디자인이고요, 볼륨감이 많이 강조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운전석에 앉으면 한 등급 살짝 위에 있는 차를 타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왜냐면 크기가 그래요. 이 디자인이 보면 실제보다 약간 커 보이고 좀 웅장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마 국내 소비자분들이 많이 좀 선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부분에 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나파 가죽이 퀼팅 처리가 되어 있다든가
로즈 그레인이라고 하던가요? 이 우드 그레인 자체도 생각보다 많이 고급스러워 보여요. 이 질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화면으로 아마 전달이 좀 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고급감도 조금 경쟁 차량들 중에서는 약간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등급 위에 있는 차를 운전하는 듯한 느낌을 살짝 받습니다. 근데 이제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반응, 약간 경쾌한 느낌이 있죠. 그 다음에 뒤쪽에서의 승차감이 조금 단단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약간의 혼동이 있는, 뭐 그 혼동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눈으로 봤을 때는 좀 커 보이고 고급스럽고 막 이런 느낌도 있는데, 실제 운행을 해보면은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한번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장단점이라기보다는 차를 타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을 한번 전달을 드려보는 포인트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타트 앤 스탑이라고 하던가 SNS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르노 삼성 측에서는 지금처럼 정차 시에는 시동이 꺼집니다. 그리고 출발하려고 그러면 시동이 걸리는데, 이 반응 속도는 빠른 편인데 생각보다 제시동이 될 때 뭐라 그럴까요? 충격까지는 아닌데 진동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경쟁 차량들하고 비교를 해봐도 꺼질 때 말고요, 제시동이 될 때는 약간 더 이렇게 퉁 하고 그 울림이 있다고 표현을 할까요? 약간 더 울림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워낙 소음 진동에 민감한 편이기 때문에 실제 오너분들은 크게 거슬린다고 말씀을 하시거나 뭐 별반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소음 진동에 민감한 제가 느꼈을 때는 그 부분은 한번 짚어드려 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차라는 게 또 장점만 있진 않거든요. 장점은 제가 앞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고, 단점 생각나는 거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드려보면, 첫 번째는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시속 40km 언더로 내려가면 세팅이 풀립니다. 그러니까 거의 정차를 했다가 재출발하는 거 물론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일정 속도 이상을 유지해야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세팅이 풀린다는 거, 뭐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세팅했다고 내가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쟁 차량들은 지금 뭐 조향보조, 관자율 주행까지 근접해 있는 상황에서 조금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점으로는 내비게이션의 인터페이스, 뭐 전체적으로 인포테인먼트 S링크의 인터페이스가 예전보다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뭔가 좀 조금 불편하다, 물리키를 조금 많이 빼줬으면 좋겠다, 아직까지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누구나 다 아쉽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후륜 서스펜션, AM 모션 링크라고 해서 멀티링크가 아닌 뭐 개선된 토션빔이지만 어쨌든 토션빔 베이스의 서스펜션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차가 굉장히 세련된 디자인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약간 미래지향적인 느낌이라서 차가 나온 지가 좀 지났는데도 그렇게 시간이 지난 느낌이 안 들 정도로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디자인이 우수한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기도 그렇고 실내 고급감 이런 면에서 국내 소비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포인트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결정적으로 뒤에 앉았을 때 약간 단단한 느낌, 또 개인에 따라서는 이거 약간 좀 튀는데? 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승차감이 나오다 보니까 그 세 가지 정도는 저는 좀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상 주니TV에서 전해드린 르노 삼성 자동차의 SM6 1.6TC 프리미어르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